정희의 일상은 오래된 가구의 모서리처럼 단조롭고 무거웠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자식들은 제각기 가정을 꾸려 서울 변두리의 이 아파트 단지는 정희에게 거대한 침묵의 성체와 같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창밖을 내다본 정희는 눈을 의심했다. 간밤에 쏟아진 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는데 유독 그녀의 집 현관 앞부터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이르는 길만 마법처럼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빗자루질의 흔적은 정갈했고 눈이 치워진 길 가장자리로는 갓쌓인 눈들이 가지런히 벽을 이루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을 때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씩씩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옆집으로 새로 이사 왔다는 정희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남자가 붉어진 얼굴로 눈을 치우고 있었다. 그는 정희를 발견하자마자 허리를 굽혀 싹싹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일찍 나오셨네요. 길이 미끄러워서 제가 좀 치워봤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겨울 아침의 정막을 깨는 경쾌한 소음이었다. 정희는 당황스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현우라고 밝히며 이삿떡 대신 눈을 치우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날 이후 정희의 일상에는 생소한 활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현우는 정희가 장바구니라도 들고 나타나면 어디선가 나타나 서슴없이 짐을 낚아채듯 들어주었다. 그는 정희의 거절을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물리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정희의 주름진 손을 보며 고생을 많이 하신 손치고는 너무 고우시다며 뜬금없는 칭찬을 늘어놓았다. 정희는 처음엔 그의 과도한 호의가 부담스러웠지만 현우의 눈빛 속에 담긴 묘한 갈구와 진심 어린 다정함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현우는 눈을 치우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길을 걸어갈 정희의 발걸음을 관찰하는데 더 집중하는 듯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이웃의 친절을 넘어선 어떤 처절한 흔적 남기기의 시작이었음을 정희는 그때 알지 못했다. 현우의 칭찬은 날이 갈수록 그 수위와 빈도가 높아졌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돌아오는 정희의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며 그는 뜬금없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정희 씨, 혹시 젊었을 때 여배우 캐스팅 제의받은 적 없으세요? 그 진지한 물음에 정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의 배우라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다. 하지만 현우는 농담하는 기색 없이 정희의 얼굴 윤곽과 눈매를 찬찬히 훑으며 덧붙였다. 정말이에요. 화면에 나오셨으면 아마 온 나라가 난리 났을 겁니다. 이목구비가 정말 귀족적이세요. 현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 같았다. 햇살보다 눈부시다거나 꽃밭에 있어야 할 뿐이 왜 이런 시멘트 복도를 걷고 있느냐는 식의 멘트들은 정희를 당황하게 하면서도 묘한 설레임을 주었다. 평생 무뚝뚝한 남편 밑에서 집안일만 하며 살았던 정희에게 누군가로부터 받는 찬사는 낯설었지만 싫지 않은 자극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고 현우와 마주칠 때를 대비해 입술에 연한 핑크빛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희는 곧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다. 현우는 정희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는 은퇴한 장성 같다며 치켜세우고 단지 내 어린아이들에게는 천사의 환생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선물하고 있었다. 정희는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현우가 그런 종류의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묘한 실망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왜 그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타인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려 애쓰는지 궁금해졌다. 현우의 찬사는 따뜻했지만 그 기저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절박함이 깔려 있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던 어느 날 정희는 현우와 함께 단지 내 산책로를 걷게 되었다. 현우는 정희의 뒤를 반걸음 정도 쳐져서 따라오며 코끝을 킁킁거리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정희 씨한테서는 정말 좋은 향기가 나요.
꽃보다 더 깊은 향이라 벌들이 자주 찾아오겠는데요. 그 말은 정희의 얼굴을 순식간에 달고 놓았다. 벌이 꼬일 향기라니 그건 남녀 간의 에로틱한 긴장감을 내포한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정희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솜씨가 너무 좋다고 대꾸했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요동치고 있었다. 사실 정희가 그날 뿌린 향수는 오래전 사별한 남편이 생전에 선물했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향수였다. 남편이 죽고 나서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향기를 현우는 단번에 알아채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정희는 현우가 단순히 말주변이 좋은 청년이 아니라 타인이 잊고 싶어 하거나 혹은 잊지 못하는 지점을 예리하게 포착해내는 천부적인 감각이 있다고 느꼈다. 현우는 정희의 머리카락 끝이 흔들리는 모양새나 그녀가 특정 단어에 보일 듯 말 듯 짓는 미소까지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것 같았다. 현우와 함께 걷는 길은 마치 정희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레드카펫을 밟는 기분마저 들게 했다. 현우는 끊임없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예찬해 주었다. 정희는 그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이웃 여자에게 이토록 정성을 들일 리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우의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연모의 정보다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자신의 흔적을 깊숙이 각인시키고자 하는 탐욕에 가까운 집념이었다. 그는 정이라는 사람의 생애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고 있는 중이었다. 현우의 계속되는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정희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현우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그날 정희는 반찬 중 하나로 노릇노릇하게 구운 군만두를 내놓았다. 평범한 냉동 만두였지만 현우는 그것을 보고 유독 환호했다. 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군만두예요. 그런데 정희 씨,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냉장고에 마요네즈 있을까요? 정희는 의아해하며 마요네즈 통을 건넸다. 현우는 종지 그릇에 마요네즈를 듬뿍 짜더니 뜨거운 군만두를 그 하얀 소스에 푹 찍어 입으로 가져갔다. 기름진 만두에 유분 가득한 마요네즈라니 보기만 해도 느끼할 법한 조합이었다. 현우는 황홀한 표정으로 만두를 씹으며 정희에게도 권했다. 이거 정말 중독적이에요. 나중에 저 없더라도 군만두 보시면 꼭 이 마요네즈 생각날걸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으실걸요? 현우는 그 말을 하며 유독 정희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식사 내내 자신의 식습관이 얼마나 유별난지 그리고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희는 그의 기행에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이상하게 그 모습이 뇌리에 강렬하게 박히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이 기이한 맛과 연결해 정희의 뇌 속에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요네즈의 그 묵직하고 고소한 향과 군만두의 바삭함이 어우러진 시각적 이미지는 정희에게 현우라는 인물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가 되었다. 그는 그렇게 정희의 미각적 기억까지도 자신의 영토로 점령해 나갔다. 계절이 여름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현우의 안색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그토록 싹싹하던 인사도 줄었고 현관 앞에 쌓인 눈을 치워주던 열정도 사라졌다. 대신 그의 집 앞에는 택배 상자 대신 병원에서 날아온 고지서와 약 봉투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정희는 현우가 자신에게 실증이 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느라 바쁜 것인지 의심하며 내심 서운함을 느꼈다. 젊은 남자의 호의에 잠시 마음을 뺏겼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외출하다 복도에서 쓰러지는 것을 정희가 발견했다. 다급히 그를 부축했을 때 현우의 몸은 솜기처럼 가벼웠고 옷 안으로 만져지는 뼈마디는 앙상했다.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정희의 말에 현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정희 씨.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인걸요. 그는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더 예쁜 말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네요. 현우의 집 안으로 그를 들여보내던 정희는 우연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진단서를 보게 되었다. 말기암. 기대 수명은 이미 지난 상태였다. 정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칭찬을 늘어놓았는지, 왜 만나는 모든 이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기려 기행을 일삼았는지 비로소 이해가 갔다.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였고 자신이 사라진 뒤 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을 기억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의 다정함은 이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소멸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자 이기적인 강구였다. 현우는 요양병원으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정희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는 이제 혼자 서 있기도 힘겨워 보였지만 정희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희 씨, 제가 처음 말했었죠? 여배우 캐스팅 당하셔야 한다고. 그 마음 변치 마세요. 당신은 정말 꽃밭에 있어야 할 뿐이에요. 현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가 내뱉는 문장들은 여전히 화려하고 정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려는 배우처럼 굴었다. 정희는 그의 수척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슬픈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정희 씨 일상에 불쑥 나타나서 좋은 말만 해준, 조금은 이상하지만 기분 좋았던 이웃 남자로 남고 싶었어요. 그는 정희에게 작은 마요네즈 통 하나를 건네며 윙크를 했다. 나중에 꼭 군만두에 찍어 드셔야 해요. 약속입니다. 현우가 떠난 옆집은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정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와 마주치던 순간들을 복기했다. 동네 경비원도 마트 아주머니도 현우를 추억했다. 그 이상하게 말 잘하던 청년 어디 갔냐는 물음들이 쏟아졌다. 현우의 전략은 완벽했다. 그는 자신을 기억해줄 혈육이 없는 대신 온 동네 사람들의 기억 조각 속에 자신을 쪼개어 심어두었다. 정희에게는 그 조각이 유독 크고 날카롭게 박혀 있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물고자 하는 욕망이 이토록 시리고 아픈 것임을 정희는 현우를 통해 배웠다. 현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덤덤하게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가 그의 짐을 정리하러 왔을 때 정희는 옆집의 문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살던 집은 그토록 화려했던 그의 멘트들과는 달리 지독할 정도로 단출했다. 가구도 거의 없었고 오직 책상 위에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과 유통기한이 진한 마요네즈 몇 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감각에 옮겨 심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모양이었다. 정희는 한동안 현우의 환청에 시달렸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에서 향기가 좋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았고 장바구니가 무거울 때면 현우의 넓은 어깨가 나타나 짐을 채갈 것만 같아 멈춰 서곤 했다. 그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그는 정의의 시각, 후각, 청각에 자신의 정보를 깊숙이 매설해 두었고 정의의 일상은 그 지뢰들이 예기치 않게 터질 때마다 흔들렸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현우를 꽃미남 총각 혹은 입담 좋은 청년으로 추억하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정희는 그가 남긴 칭찬들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에게 남겨진 가장 무거운 유산임을 깨달았다. 현우는 정희에게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최면을 걸어두었고 정희는 그 최면 덕분에 사별 후의 우울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죽음은 육체의 퇴장이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은 정희의 영혼 속에서 연장전을 치르고 있었다. 정희는 비로소 현우가 바랐던 단 한 사람의 기억이 자신임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현우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정희는 시장에서 냉동 군만두 한 봉지를 샀다. 평소라면 기름진 음식을 피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 없었다.
프라이팬 위에서 만두가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익어갈 때 정희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현우가 마지막으로 주고 갔던 마요네즈를 꺼냈다. 유통기한은 조금 지났을지 모르나 상관없었다. 그녀는 노릇하게 구워진 만두를 접시에 담고 그 옆에 하얀 마요네즈를 듬뿍 짰다. 정희는 현우가 했던 방식 그대로 뜨거운 만두를 마요네즈에 푹 찍어 입에 넣었다. 처음에는 기름진 맛이 혀끝을 강타했지만 씹을수록 묘한 고소함과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것은 현우의 삶과 닮아 있었다. 과하고 느끼하고 비현실적인 찬사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한 애착의 맛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만두를 씹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녀의 입가에 묻은 하얀 마요네즈는 현우가 남긴 마지막 흔적처럼 번져나갔다. 이제 정희에게 군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우를 소환하는 제사 음식이자 그와의 약속을 확인하는 증표가 되었다. 정희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만두에 마요네즈를 찍어 먹는다. 그 기이한 식습관은 정희의 새로운 개성이 되었고 그녀를 보는 사람들은 그게 맛있냐며 묻곤 한다. 그럴 때마다 정희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르쳐준 맛이에요. 이 맛은 절대 잊을 수 없거든요. 정희는 마침내 현우의 영혼이 자신의 일부분이 되어 평안히 안착했음을 느꼈다. 사랑은 가고 없어도 그가 남긴 지독하고 달콤한 습관은 정희의 삶 속에 영원히 흐르고 있었다.